그러니까 기존 바이러스에 비해서 거의 5배 정도의 전파력. 그러니까 전파력 정도가 이제 매우 강하기 때문에 최근 100년 동안 나타났던 어떤 감염병보다도 가장 짧은 기간에 가장 많은 사람을 감염시킨 바이러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오미크론 변이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중에 가장 이제 최근에 WHO에서 우려정으로 결정한 이제 변이고요. 일단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델타 변이에 비해서 전파력이 한 2배에서 3배 정도 빠르다고 돼 있고, 대신에 이제 중증화 비율 같은 경우는 국가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한 3분의 1 또는 4분의 1 정도로 이제 중증화 비율은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는 변이입니다. 보통 우리가 바이러스의 전파력을 따질 때 감염 재생산수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한에서 시작된 바이러스의 감염 재생산수를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2에서 3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델타 변이 같은 경우는 5에서 8 정도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좀 오미크론 변이는 이제 연구자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10에서 12 정도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바이러스에 비해서 거의 5배 정도의 전파력, 그다음에 이제 델타 변이에 비해서는 한 2배 정도의 전파력을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전파력 정도가 이제 매우 강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전파될 때, 특히 집단 발병이나 이런 거 할 때 대규모 집단 발병이 매우 많이 일어나고 있고, 최근에 뭐 여러 언론에서 비유처럼 얘기를 했지만 최근 100년 동안 나타났던 어떤 감염병보다도 가장 짧은 기간에 가장 많은 사람을 감염시킨 바이러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리두기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 우리나라 내에서도 그 상황을 이겨내면서 유행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치사율 같은 경우는 워낙에 기존 이제 우한에서 시작된 오리지널 바이러스를 보통 뭐 1이라고 보통 가정해서 얘기를 하면 델타 변이가 한 1.2에서 1.5 정도. 근데 지금 유행하고 있는 이제 오미크론 변이는 기존의 바이러스랑 오리지널 바이러스가 비슷하든지 아니면 오리지널 바이러스보다도 조금 병독성이 약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뭐 말하자면 이제 기존 바이러스를 1로 본다면 이건 0.7에서 0.8 정도 이렇게 볼 수 있다 정도로 그냥 좀 쉽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미크론이 이제 I형을 지금 현재 한 3가지 형태가 유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기존에 이제 오미크론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비해서 또 유전적 변이가 몇 군데에서 더 일어난 변이를 이제 보통 이제 스텔스 오미크론이라고 불렀는데, 이건 이제 일종의 별명이고요. 그 이유가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는 진단검사에서는 다 잡아내기는 하는데, 외국의 특정 검사나 이런 검사가 그 이제 변이된 형태의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바이러스를 확인하는 그런 PCR들이 있어서 그 검사에서는 이제 확인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단이 잘 안 되니까 스텔스 오미크론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모든 PCR에서는 이 스텔스 오미크론도 현재 검출이 되고 있기는 하고요. 스텔스 오미크론은 이제 기존의 오미크론보다 전파력이 한 1.2배에서 1.5배 정도 늘어난 것 같다. 병독성과 관련된 부분 비슷한 것 같다. 또 백신의 효과를 떨어뜨리는 수준도 오미크론하고는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일부 국가에서는 스텔스 오미크론이 이미 오미크론보다 더 많이 유행하는 국가들도 실제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는 유입 사례가 확인된 적은 있지만 우리나라 아직까지는 이제 오리지널 오미크론이 유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오미크론이 오기까지 2년 동안은 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국민 차원에서도 이제 노력을 많이 해주셔서, 그러니까 특히 우리나라가 이제 정확한 진단, PCR 방법으로 정말 확실하게 일단 음성이면 정말 안심할 수 있는 그런 검사도 가능했었고, 역학조사를 철저히 해서 밀접 접촉자나 이런 분들도 충분히 검사를 해서 빨리빨리 진단을 하는 그런 체계로 운영이 됐었고, 또한 확진된 분들은 뭐 재택치료든 생활치료센터든 병원이든 간에 확실하게 격리 상태를 유지하는 상황들로 왔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국민 차원에서는 그냥 정부의 시책대로 그냥 어느 정도 따라가기만 해도 큰 문제가 없는 상황들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제 진단 방법도 신속항원 검사처럼 이렇게 아주 정밀하지 못한 검사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또한 역학조사도 요새 뭐 자가 역학조사 형태로 하다 보니까 역학조사도 정확도가 떨어지기 시작했죠. 또 게다가 이제 재택치료도 뭐 일단은 뭐 격리는 하긴 하지만 고위험군만 이제
의료진들이 이제 모니터링을 해주지, 이제 젊고 건강한 사람들은 본인이 무슨 몸 상태 안 좋으면 연락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으로의 상황들은 본인의 건강은 본인이 지킨다는 이 부분들을 반드시 지켜주셔야 됩니다. 특히 진단 방법이 정확해지지 않기 때문에 유증상자라고 하더라도 2, 3일 정도 이제 PCR에서는 양성 나올 사람들이 신속항원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다 보니까, 어떻든 지금 상황에 소호흡기 증상 있는 분들은 신속항원 검사의 음성이라고 하더라도 바로 이제 뭐 근무를 한다든지 뭐 사람을 만난다든지 이러면 안 되시고, 그냥 아프면 푹 쉰다, 아프면 쉰다라는 그런 원칙들을 잘 지켜주시면서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지 않게 하도록 하는 노력들을 충분히 해주셔야, 그래야지 이런 오미크론의 그런 아주 환자가 급증하는 상황에 있어서 이제 본인의 건강도 지킬 수 있고, 또한 본인과 관련돼 있는 가족이라든지 동료들의 건강, 또한 이제 부모님 또는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부분들을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